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는 이지의 이지쌤입니다. 여러분들은 고향이 어디인가요? 고향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립고 뭔가 정다운 곳인데요. 여러분들은 태어난 곳과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선생님은요, 태어나서 자란 곳이랑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울 작품 사양의 화자는요, 그리워하는 고향이 있대요. 어떤 모습의 고향일지 우리 같이 살펴보러 가실까요? 자, 여러분 제목 먼저 보고 갈까요, 우리? 자, 제목을 보시면 제목이 사향입니다. 여러분, 사자는요, 생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고요. 생각할 사. 향자는요, 고향 향자예요. 그러면 제목 자체가 뭐예요? 고향을 생각한다네요. 그쵸, 여러분? 고향을 생각한다. 그런데요, 여러분, 고향을 생각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감정일까요? 네, 맞아요. 그리움이겠죠? 자, 어떤 고향일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일까요? 눈을 감으면 그리운 고향 마을의 모습이 떠오르고요. 눈을 뜨면 그 고향이 부재하기 때문에 화자는 그 마음이 애젓합니다. 이 작품은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고향의 전경을 그려냄으로써 고향에 대한 인간 본연의 그리움을요,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오늘의 이지한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연시조, 현대시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사양은요, 현대시조이면서 연시조예요. 자, 우리가 연시조, 어떤 거를 연시조라고 하죠, 여러분? 네, 맞아요. 여러분, 연시조는요, 3장, 6구, 45자 내외라는 형식을 지킨 평시조가요. 두 개 이상 모여서 한 작품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연시조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맞아요. 외형률이라고 말을 하죠. 외형률은 향가나 시조와 같은 고전 시가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자, 시조는 기본적으로 사음보의 음보율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오늘 배울 작품 사양은요, 현대시조이면서 연시조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도 사음보와 같은 외형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본문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이지한 키워드입니다. 감각적 이미지. 자, 감각적 이미지는 다른 말로 심상이라고도 말을 해요. 시를 읽을 때 독자의 마음속이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상이나 감각을 의미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심상,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맞아요. 뭔가 좀 더 대상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기 위해서입니다. 감각적 이미지에는 뭐가 있을까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그리고 공감각적 이미지가 있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어떤 심상이 쓰였나요? 시각적 심상.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에서는 무슨 심상이 쓰였죠? 촉각적 심상.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에 내음새가 났다. 에서는 어떤 심상이 쓰였나요? 네, 후각적 심상이 쓰였습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메마른 입술이 쓰디쓰다. 입술이 쓰대요. 맛을 나타내는 거니까 미각적 심상.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자, 여러분 뭐가 느껴지나요? 청각적 심상 듣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에서는요, 여러분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푸른이라고 하는 거는요, 시각이고요. 종소리라고 하는 것은 청각이죠. 그쵸?
귀로 들을 수 있는 청각적 이미지인 종소리를요, 푸른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것은 청각의 시각화로 볼 수 있겠네요. 공감각적 심상이 되겠습니다. 자, 사양에서도요,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감각적 심상이 쓰였어요. 이따 함께 읽으면서 찾아보도록 해요, 우리. 세 번째 이제한 키워드는요,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어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을요, 역순행적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양에서도요, 역순행적 구성이 나오는데요. 크게 보면 이 작품에서는 현재, 과거, 현재의 역순행적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현재에서요, 화자는요, 타향에 살면서 느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향에 살면서 느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자, 그런데요, 여러분, 화자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눈을 감아요. 눈을 감음. 자, 눈을 감았더니 과거로 가게 되는 거죠. 과거에서는 고향의 전경이라든지 어머니, 그리고 어진, 마을, 사람들을 그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화자는 다시 눈을 뜨게 되죠. 현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현재로 돌아와서 과거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애틋한 마음을, 지금은 갈 수 없으니까, 그쵸?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한 키워드 연시조이자 현대시조, 감각적 심상, 역순행적 구성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면 굽이 잦은 풀밭길이, 개울물 돌돌돌 길서프로 흘러가고 백양숙 사립을 가린 초집들도 보이고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하나하나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좀 낯선 시어들이 많이 보이죠? 일단 굽이 잦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그리고 길섭도 잘 우리가 많이 듣는 흔한 단어가 아니에요. 백양도 그렇고요. 사립도 그렇고요. 초집은 그래도 좀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단어 뜻 먼저 잡아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굽이 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꼬불꼬불한 이라는 뜻이에요. 길섭은요, 길의 가장자리, 길의 가장자리라는 뜻이고요. 백양은요, 나무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황철나무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 백양이라고 합니다. 사립은요, 문이에요. 사립문. 초집은 초가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눈을 감으면 여러분 지금 현재에서 눈을 감음으로써 뭐가 시작이 되고 있나요? 과거 회상이 시작되고 있어요. 눈을 감음으로써 이 뒤에서부터 과거 회상이 시작되고 있네요. 자, 눈을 감으면 꼬불꼬불한 풀밭길이 개울물 돌돌돌 길서프로 흘러가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게요. 개울물 돌돌돌 소리를 내면서 흘러간대요. 그러면 이거는 청각적 심상이면서 소리를 나타내는 거니까 의성어, 즉 음성상징어를 잡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 그쵸? 자, 백양 황철나무 숲 살인문을 가린 초가집들도 보이고요. 하나만 더 잡아볼까요, 여러분, 우리?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보이고요. 모모하구요. 자, 모모하구요라고 하는 것은 되게 뭔가 친숙한 그런 관계에서 많이 쓰이는 말투잖아요. 뭐뭐하고, 나 어제 뭐뭐 했는데, 뭐뭐하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뭔가 되게 정겨운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정겨움을 드러내는 말투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1수예요. 자, 1수에서 뭐 하고 있죠, 화자가요? 네, 눈을 감으면서 고향을 회상하고 있죠, 여러분. 뭐가 보인대요?
꼬불꼬불한 풀밭길이 보인대요, 여러분. 그쵸? 또 뭐가 보인대요? 여러분, 보세요. 또 뭐가 보인대요? 네, 개울물이 보인대요. 또 뭐가 보인대요, 여러분? 개울물이 보이고, 네, 숲으로 가려져 있는 초가집이 보인대요. 게다가 개울물은 돌돌돌 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흘러간대요. 자, 눈을 감았더니 꼬불꼬불한 풀밭길, 개울물, 숲으로 가려져 있는 초집들이 보인대요, 여러분. 시각적 심상. 그 다음에 개울물이 돌돌돌 소리를 내면서 또 흘러가고 있으니까 청각적 심상. 아, 고향의 전경이 시각적, 청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에서도요, 여러분, 고향에 대한 그런 회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화자 자신이 경험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송아지 몰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저녁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어마씨 그리운 솜씨에 향그러운 꽃지짐. 자, 송아지를 몰고 오면서 바라보던, 마치 저녁 노을처럼 붉던 뭐예요? 진달래꽃. 집에 가면 어머니가 붙여주시던 꽃지짐. 꽃지짐은요, 여러분, 화전. 꽃을 붙여서 만든 전, 화전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추억을 화자가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송아지는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얘는 향토적인 소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진달래, 그 다음에 저녁 노을, 그 다음에 꽃지짐. 자, 진달래, 저녁 노을, 꽃지짐은요, 모두 다 붉은색이라는 어떤 색채 이미지로 연결이 되고 있죠, 여러분. 자, 이때 여러분, 이 저녁 노을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저녁 노을처럼이라고 해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녁 노을의 원관념은 뭐가 될까요? 그쵸, 진달래가 되겠죠. 진달래가 지금 저녁 노을처럼 붉게 산을 둘러 퍼져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각적인 심상 잡아주시고요. 시각적 심상. 자, 마지막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마씨가 나오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 자, 어마씨는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투리예요. 어머니의 사투리.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향토성이 잘 드러나는 시어네요. 어머니의 그리움 솜씨에 향기로운 꽃지짐. 오, 향기로운, 여러분, 후각적 심상까지 잡으면 완벽할 것 같아요. 후각적 심상.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때 우리 꽃지짐에 조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지짐. 자, 꽃지짐. 자, 지금 보니까 누가 꽃지짐을 해줬대요? 어마씨가 해줬대요. 어머니가 해줬대요. 자, 그러면 화자는 안 그래도 지금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꽃지짐을 떠올림으로써 누구를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그쵸, 꽃지짐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는데 라고 해서요, 꽃지짐은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말로 다시 설명을 하자면요. 지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향기로운 꽃지짐, 후각적인 심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요, 후각적 심상으로 향기로운이라고 해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이수 끝났어요. 이수에서는 화자 자신이 경험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까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삼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질고 고운 그들 맨남새도 케어오리라고 해서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질고 고운 그들. 이수에서는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림을 나타냈다면요, 여러분 삼수에서는 조금 더 그 대상이 확대가 되어가지고 어질고 고운 그들이 나옵니다. 어질고 고운 그들은 누가 될까요? 네, 맞아요. 마을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지금 삼수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어질고 고운 그들인 마을 사람들이 뭐한대요? 맨남새도 케어온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맨남새는요,
산나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봄나물. 자, 그리고 집집 끼니마다 봄을 씻고 사는 마을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봄나물, 산나물을 키워 먹으면서 함께 어울려 사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끼니마다 얘들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맞아요. 봄을 씹고 사는 마을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서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봄이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씹을 수 있는 것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행 볼까요?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마음 도로 애젓하오.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행에서는요. 뭐가 나와 있어요? 감았던 그 눈을 떴대요. 자, 감았던 눈을 뜨면서 여러분 어디로 다시 돌아오고 있나요? 현실로 되돌아오고 있는데 이때 화자의 정서가 어떤지 우리 한번 잡아봅시다. 어떨까요? 애젓하다. 자, 얘들아, 애젓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마음이 섭섭하고 애틋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화자는 마음이 섭섭하면서도 애틋하대요? 그쵸.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고향이니까,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고향이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서 애틋한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이 시는요. 이처럼 화자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는 행위를 통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설명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이제 한 찐 포인트로 가볼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김상욱 시인의 사향이라는 작품을 함께 배워보았어요. 고향은요, 여러분 문학 작품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소재입니다. 백석 시인의 고향, 정지용 시인의 고향, 오장환 시인의 고향 앞에서, 정지용 시인의 향수 등의 작품이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남은 하루,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고향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혹은 떠올리시면서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